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8월 5일 이후 진행하고 있는 일괄 반등세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나스닥 시장은 일주일째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1월 이후 강한 반전 흐름이 나타난 나스닥 시장은 지난 7월 11일만 8,671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두 번에 걸쳐 큰 폭으로 밀려났다. 나스닥 시장은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반전 흐름에서 18개월 동안 82%를 넘어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장이 들어선 바 있다. 통상 100% 전후에 달하는 큰 장이 들어서고 이를 마감하게 되면 최고점에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2단계 하락 과정을 거쳐 저점에 도달하게 된다.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장은 상승폭이 8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상승세를 마감할 적의 2단계 하락 과정이 이번에 나타났다. 특히 2단계 하락 과정의 초기 국면에서 균형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므로 세계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실제 하락폭은 깊지 않았다. 작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상승폭이 82% 수준에 그침으로 상승폭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하순 이후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시기에도 바로 추세적 하락 압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모습을 드러낸 하락 압력은 2020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먼저 2020년 3월 이후에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대세 상승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본격 작용한 것이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 작용한 하락 압력도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먼저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든 반전 흐름을 마감하든 한 번에 큰 규모의 상승 과정을 마감하고 저점에 도달하면 이후 일괄 반등세가 발생하게 된다. 2021년 11월 하순 이후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2년 3월 중순에 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일괄 반등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저점에 도달하였고 마찬가지로 일괄 반등세가 발생하였다. 일괄 반등세가 발생할 적에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반등폭이 하락폭의 어느 수준까지 발생하느냐 하는 점이다.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단순 반등폭은 60%를 넘어서기 힘들고 60%를 넘어서는 폭이 크면 클수록 단순 반등 성격이 아닌 것이 된다. 특히 일괄 반등세의 흐름이 나타날 적에 하락폭의 70%를 넘어서면 반등 흐름을 끝내고 난 다음 밀려나는 과정에 제한된 하락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후 재차 밀어붙이는 상승 과정을 통하여 앞서의 최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재차 밀어붙이는 과정에 앞서의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여 별 다른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나스닥 시장 내면에는 해소되지 않은 고점에서 35%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이 남아있어 언제든 크게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이후에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후 나스닥 시장은 하락폭의 57%에 달하는 반등세가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일괄 반등세는 통상적인 반등폭에 그친 관계로 이후 반등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의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였다. 바로 이 시기 나스닥 시장에 작용하고 있던 하락 압력은 2009년 3월 이후의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50% 전후 하락 압력이다. 이런 하락 압력이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난 후 나스닥 시장을 강하게 누르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중순 나스닥 시장은 대세 하락 과정의 1단계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21년 11월 이후 모든 하락에 대한 일괄 반등세가 나타났다. 바로 이 시기에는 하락폭의 47%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반등세를 마감하고 밀려나는 과정의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은
일괄 반등의 시기 하락폭의 80%를 넘어서는 반등폭이 나타나고 있다. 반등 흐름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반등세를 끝내면 다시 재차 밀려나게 되어 있다. 다만 통상적인 반등폭인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시 저점 근처로 접근하고 잠재된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어 있다. 2021년 1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이 2022년 10월까지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반등 시기 통상적인 반등폭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나스닥 시장이 하락폭의 80%에 달하는 반등폭이 발생하게 되면 반등세를 마감하더라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난 다음 재자 밀어붙이는 상승 과정을 통하여 나스닥 시장은 앞서의 최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하락 과정을 멈추면 나스닥 시장에서는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새로운 상승 구도를 이끌 종목은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이라 하였다. 현재까지 나타난 나스닥 시장과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상승 구도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JP 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최근 하락 이전의 시장 위치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종목의 경우 현재의 위치에서 일정 폭 밀려나고 난 다음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바로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이번 반등 과정에서 통상적인 반등폭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므로 당분간 나스닥 시장에서 충격적 하락 과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이것은 나스닥 시장이 당분간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하는 종목들을 앞서와 같이 강한 동반 하락세로 유도할 수 있는 하락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나스닥 시장이 일괄 반등세를 마감하고 밀려나는 과정과 이후 재차 밀어붙이는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서는 과정의 나스닥 시장은 통상 반등폭을 넘어섰지만 새로운 상승 구도를 이끌 종목은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새로운 상승 구도를 이끌어 나아갈 JP 모간 체이스는 일정 폭 밀려나고 난 다음 이를 강하게 뚫고 올라서면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도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서도 주저한 바 있어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만으로 가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발시킬 수 있는데 이를 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또 다시 시간을 끌 수가 있겠지만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에는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 언제든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면서 세계 주식시장을 2단계 상승 과정인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지수를 강한 상승세로 유도할 수 있는 상승 구도를 구축하고 언제든 가동시킬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만큼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없다. 출발만 하면 추세적 상승 행보를 시작하여 세계 주식시장의 거대한 물줄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이후 나스닥 시장은 일주일째 한자리에 머물면서 반등세를 마감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반등세를 마감할 경우 제한된 하락폭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실제 어느 위치까지 밀려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등세를 마감하고 난 후 재차 밀어붙이는 시기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인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